김하영의 정치여행. 강제원 권성동, 큰 흐름 읽는 눈이 있다. 지난 5월 1일 시사오늘과 만난 장경우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꺼내며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YS가 한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다고 손치더라도 이 큰 흐름, 대흐름을 못 잡으면 천하가 없어도 안 되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 자유당 시절에 똑똑했던 몇몇 의원들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조용한데 결국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정계에서 사라졌는데 정계는 주류가 돼야 된다. 이게 그 YS 얘기야 나한테. 주류의 역할을 하고 주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장경우 내가 주류니까 주류 안에 들어와라. 응? 당신 비주류 혼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아느냐 말이야. 하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 그때 그런 나의 말하자면 오만함이라고 할까 말하면 내 나름대로는 정의롭고 정의감 있고 뭐 이런 데 너무 폭 빠져 있지 않았나 말이지. 그때 오히려 그 YS의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었으면 주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비주류 하는 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안에 말하자면 정도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고 주류 비주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내가 왜 그 당시에는 그 주류의 흐름을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고 봤느냐. 나는 그게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 그만큼 그 당시에 내 시각이 정치적인 보는 시각이 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될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30여 년이) 흘렀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큰 흐름을 못 잡으면 안 되는 법이라는 YS의 말은 현재 정치권에도 유효한 말이겠죠. YS가 35년이 넘는 야당 생활을 거쳐 대통령이 됐는데요. YS는 1954년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에 박사님 삼선 개헌은 안 됩니다 라고 직언하고 자유당을 탈당합니다. 이때부터 야당의 길이 시작됩니다. 1960년 4.19 시민혁명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박정희는 5, 6, 7대 대통령에 이어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8대, 9대 대통령까지 장기 집권했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산업화 이후 민주화의 요구가 들끓기 시작했고 YS는 의회 민주주의자로서의 소신을 지닌 정치인이었습니다. 야당의 대표 지도자로서의 길을 차근차근 YS는 밟았습니다. 강경 대여 투쟁을 벌이다 박정희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릅니다. 그의 의원직 제명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부마항쟁, 12.6 사태로 이어지며 박정희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YS의 민주화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12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23일 단식투쟁, 민주산악회 활동, 민주화 추진협의회 창설, 신한민주당 창당 후 12대 총선 돌풍으로 군부 독재에 맞서는 대항마로 역할했습니다. YS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요구한 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야권의 분열로 군부 후예인 노태우가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으니 이 구호는 더 이상 운동권 인사들의 것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저물어진 것이죠. 이때 YS는 3당 합당이란 결단을 내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당 대표를 맡았지만 기존의 주류 세력인 민정계의 견제를 받고 김종필의 공화계와도 권력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쟁투 끝에 김영삼은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당시 민자당 안에서도 YS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종찬이나
박혜준 등을 지지한 세력이 갈렸습니다. 14대 대선 과정에서 민자당을 탈당해 이동창과 새한국당에 합류했던 장경우 전 의원은 당시를 그때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정도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오만했던 거다라고 회고했는데요. 민정계 내부에서 YS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 양김 대세론을 이길 여당 내 지도부의 부재 등을 간과한 것입니다. 민정계였지만 이런 흐름을 읽고 있었던 김윤환 전 의원은 YS 대선 후보 추대위원회를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들어 당대표를 맡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른 민정계 인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권력 싸움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큰 흐름이나 대세를 파악하는 통찰력은 어느 정치인에게나 필요한 자질일 겁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야 3당의 165명 의원을 훨씬 넘는 234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역행하기 어려운 조류였던 것이죠. 그 이전에 친박계 공천 전횡, 퇴행적 국정교과서 추진 등으로 부정평가가 쌓여 중도 개혁 보수가 이탈한 상태이기도 했는데요.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친박계 등은 세가 약화하게 됩니다.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까지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180석을 가진 여당에 대항할 인물로 떠오른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조국 수사를 강행했고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영입함으로써 대선에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에 큰 흐름이 있고 종국의 흐름을 잘 읽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도자로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로 물러날 때 국민들은 민주정부를 필요로 했습니다. 1987년 직선제 쟁취 과정에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에 역행했던 예컨대 자유당 정치인이나 반 YS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박근혜를 보위한 친박 세력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배신자란 소리를 듣더라도 탄핵, 촛불혁명이 역사적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내 대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현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었습니다. 큰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던 장제원과 권성동 의원은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내 소장파의 옳은 소리, 쓴소리는 필요하지만 큰 흐름 자체를 역행한다면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